나에게 이데올로기란, 나에게 이데올로기란, 정재하 작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정재하 작가의 신작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시작하는 첫 문구이다. 작가의 의도는 대략 짐작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한 표현에 웃음이 터질 뻔도 하였다. 아마도 거침없는 화법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강한 흡인력으로 작동되었을 것이다. 이 소설은 빨치산 고상욱의 딸 고아리가 화자로 등장하는 1인칭 소설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여자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매우 흥미로웠다. 문득 나의 20대 때에 그 일이 생각났다. 용두산 공원 그 어디쯤 록지대라는 레스토랑에서 매우 어려운 분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나의 손동작을 알아차리신 그분께서는 뜨거우니 천천히 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그 뜻을 새겨듣지 못하고 나의 이 촌스러움을 감추고 싶은 마음에만 급급하였다. 마치 익숙한 듯이 칼질을 한우고기 한 점을 덥석 깨물었다가 너무나 뜨거웠던 나머지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쩔쩔매었던 기억이다. 잘 달구어진 철판 위에서 육즙 자글자글한 함박스테이크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아버렸다. 여기 이 소설에서도 겉으로 얼핏 보아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함박스테이크 안 뜨거운 육즙처럼 침묵을 가장한 외마디 소리들이 행간의 곳곳에 스미어 있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서두에서도 보았듯이 화자의 아버지 고상욱의 죽음을 기점으로 한 과거 회상의 방식이다. 예컨대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온 사람들과 아버지와의 생전 관계를 작가 특유의 냉소적인 문법으로 툭툭 던지듯이 말해놓았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빨치산 고상욱을 넘어선 아버지 고상욱을 만나게 했고 시대의 고상욱을 건너서 인간 고상욱의 심화대까지가 닿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와중에 나는 이따금씩 책을 덮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고상욱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아버지에 관한 기억들도 자꾸만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께서는 1923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지천명이던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나는 틀림없이 화병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청년기에는 일본놈 앞잡이 노릇이나 한다 했던 이른바 순사질을 하셨다 했고 자유당 시절에는 민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다는 사실도 대충 들어 알고는 있었다. 그때 당시 우리 엄마긴 여사께서는 사군이라 칭했던 뭉툭하고도 네모난 빨랫비누와 흰 고무신을 몰래 퍼날랐다며 한탄인지 회심이었는지 되풀이 말씀을 곧잘 하시곤 했다. 두 분께서는 유난히 부부싸움이 잦은 편이었고 엄마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호랑이 같은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피를 보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부잣집 딸이었음에도 무학력이었던 김 여사는 많이 배웠으면 뭐하나 순사질이나 해먹던 양반이 뭐가 그리 잘났더냐며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모기 울음소리를 내쉬곤 하였다. 반면 화자의 아버지 고상욱은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이며 유물론자였다. 빨치산이란 훈장도 모자라 아예 청춘의 감방살이로 소진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만큼은 신앙처럼 숭상을 해온 것 같다. 아리의 엄마인 아내 역시도 당신의 자랑스러운 정치적 동지였으니 든든하기도 했을 터였다. 그럼에도 생계가 녹록지 않았을 것은 짐작하는 대로인데 설상가상으로 아리의 아버지는 환갑이 다 되어서야 입문하게 된 농사일마저도 번번이 망쳐버리게 된다. 새농민이란 책자에만 의존하는 아버지의 농사법에 엄마는 문자농사 라며 지청구를 할 정도였으니 그 실력을 짐작할 만도 했겠다.
오죽했으면 빨치산 활동지였던 백아산과 지리산에서 이름자를 따온 무남동녀 아리조차도 빨치산 아버지에게 노동이란 혁명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버지 고상욱을 향한 따님의 숨은 연민에 대해서는 예리한 독자들의 몫으로 남아있겠지만 말이다. 돌이켜보면 노동에 관한하는 나의 아버지께서도 빨치산 고상욱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가족들보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정이 고상욱의 민중사랑만큼이나 절절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예컨대 고상욱은 처음 보는 박물장수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하룻밤 묵어가게 온정을 다 베풀게 된다. 다음날 박물장수가 가고 난 뒤 석가래에 매달아 두었던 마늘 반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박물장수를 원망하기보다는 구시렁대는 아내를 나무라는 행태만 보아도 그러했다. 자네, 지리산서 멋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가? 민중을 위해서 아니었는가? 이쯤 되면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다. 남편이자 동지이기도 한 고상욱의 이 말 한마디에 아내는 너무나 쉽게 꼬랑지를 내려버리고 만다. 과연 이념이란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이쯤에서 나는 우리 엄마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6남매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지다시피 한 김 여사께서 애써 뭉칫돈을 만들어 놓으면 만주 유학파 남편님께서는 번번이 남 좋은 일만 시키셨다. 그런 아버지의 오열하던 젊은 엄마가 아직도 해마에 생생하게 박혀있다. 반면에 화자의 어머니께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셨다. 차분하고 온전한 데다 깊은 눈빛에 교양 있는 말솜씨하며 한검사나 작가라 해도 수긍할 만한 분위기인데다 늘 책을 끼고 사는 어머니를 교장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예상한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아리를 데리러 왔던 아리의 초등학교 선배의 첫사랑은 아리가 아닌 아리의 엄마였다고 하니 짐작이 되고도 남을 일이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민중에 대한 사랑에 발로쯤 되었을 남편의 빚꽂은 1200만 원 때문에 교양의 대명사 고상욱의 아내는 그년이라고 하는 쌍욕까지 입에 담고 말았다 한다. 하기는 알거지로 나은 게 생겼는데 이데올로기가 다 무엇이겠는가. 아리 어머니에 관한 일화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었다. 생판 처음 보는 장례식장 주인과의 대화 중에서 그분의 아버지께서도 사회주의자였다는 이유 하나로 이 두 분은 금세 돈독한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다름과 틀림의 사이에서 너와 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서로 말도 잘 섞지 않으려 드는 분간 우리 사회의 정서를 나 또한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중이기에 그랬다. 심지어 청춘 남녀들이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르면 데이트도 않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우리 현실과는 달리 소설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한겨레 신문 구독자, 고상욱과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조선일보의 독자, 박한우는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를 유지해온 것이다. 진보 성향 고상욱은 보수 성향 친구에게 걸핏하면 반동신문을 읽는다며 명박을 주었다든지 군사독재 정권 밑에서 교련 선생이 다 뭐냐 죽은 늙으성이 무덤서 벌떡 일어나겠다. 며 옥신각신 입씨름을 하면서도 이만한 친구가 또 없다며 매일같이 붙어 다녔다는 거 아니겠는가. 하기는 자신의 신념을 양보하는 일도 상대의 신념을 포용하는 일도 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쉬울 수가 있었겠는가. 부모 형제들 간에도 정치적 견해만큼은 서로 양보하기 어렵다고들 하니깐 말이다. 그러니 그놈의 이념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완벽히 옳았다거나 내가 전부 옳았다고 쳐도 살아생전 천지가 개벽될
그 무엇은 애당초 없을 테니 말이다. 뼛속 진액까지도 유물론적이고 사회주의자라고 믿었던 천하의 빨치산고 상옥조차도 그의 딸 구아리와 출세한 타자들과의 상호관계만큼은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사실을 듣고 보면 실로 이념이란 것들의 허상이라니. 한편 등장인물 중에서 아리의 작은아버지에 얽힌 사연은 유독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다. 면담위원장이었던 형 고상욱을 하늘 만큼 땅만큼 자랑스럽게 여겼던 9살 배기 동생이었다. 형 고상욱을 잡으러 다니는 군인들에게 자기 형이 고상욱이라며 으슥대는 바람에 난데없이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만 것이었다. 군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아들과는 달리 그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같은 한민당 지지자였는데도 말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충격을 받아 말수가 줄어버린 작은아버지는 빨갱이 형 때문에 아버지도 잃게 되었고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출세길이 다 막혀버렸다며 술만 취하면 호악질을 해대지 않았겠는가. 이 또한 9살 배기 소년의 가슴에다 청진기를 살포시 갖다 대어본다면 설령 이보다 더한 목리를 부렸다 할지라도 감내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을 터였다. 딸 구아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빨치산도 빨갱이도 아닌 진정한 민중혁명가이셨다고. 하지만 냉정한 합리주의자이셨다는 고상욱 당신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진정 이념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셨을까 하는 의문이 내게 남았다. 아리 또한 빨치산에 따라서 온전히 해방되었을까도 궁금해진다. 문제는 나였다. 아직도 이념의 끝자락에서 선과 악을 구분지으며 진보와 정의를 부르짖고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동안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마저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지, 나에게 이데올로기란 살아있음의 징표인 것을.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보며 왜 그러냐고 내 너 때문에. I'm going crazy. I'm going crazy. Because you're the one that see you. I'm going crazy. Yeah.